TMI입니다. 시모기타자와의 카레 페스라는 곳을 갔는데요. 카레 페스티벌이죠. 그런데 카레는 먹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카레집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대기팀 수가 47팀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그냥 포기를 했네요. 아니, 무슨 카레를 그렇게 줄을 서는 거지? 그래서 주변을 좀 둘러봤는데요. 제가 아는 시모기타자와가 아니네요. 어느새 이렇게 발전을 했지? 아주 예쁜 집들, 가게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에 시타마치라고 불리는 시모기타자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소설이나 만화에서 보던 시모기타자와의 환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에 한번 다시 가서 그 환상을 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건데요. 세계 종말 이후 혼자 라디오 방송을 하는 기분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는 인류가 있어서 나의 방송을 듣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나름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네요. 사실 실제로 일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지인을 만났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만나서 보니까 뭐 녹음을 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이나 뭐 촬영을 위한 사전 준비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네요. 어떻게 코너를 만들어 갈지는 같이 얘기하면서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PMO 이야기가 몇 군데에서 나와서 PMO가 뭘 하는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에서의 PMO라서 한국에서 PMO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PMO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어떤 프로젝트나 하나의 단어 인식이 잘못되면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게다가 프로젝트마다 고객 또는 다수의 단어 해석이 표준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계 표준을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객의 의견을 따르기도 해야 하므로 그때그때 단어의 해석이 달라지곤 합니다. 때문에 항상 프로젝트 딕셔너리는 만들고 시작해야 하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PMO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사무실이네요. 이게 무슨 사무실이죠? 처음엔 오피서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 용어를 저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오피스의 뜻이 있겠죠 뭐. PMO는 프로젝트 지원 부대를 뜻합니다. 만약 대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PM은 무조건 발주사의 담당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신규 프로젝트는 그 정사원 중에 젊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젊은 PM은 경험이 충분하지 않죠. 이때 외주로 PMO를 부릅니다. 그럼 PMO는 1명에서 20명 정도 등의 다양한 규모로 고객을 지원하러 들어갑니다. 이들은 먼저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PM에게 부족한 스킬이나 경험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PM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거의 모든 IT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주로 발주할 RFP, Request for Proposal이라는 거죠. RFP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PMO가 고객사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어떤 IT 업무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적은 RFP를 직접 작성하고 PM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PM은 이것을 이해하고 외주사를 부르죠. 또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안 이슈로 제약을 가진 사내 시스템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PM이 이걸 일일이 하기엔 너무 허드렛 일이죠. 이럴 때도 PMO가 관련 보안팀과 조율해서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서 외주의 어카운트 생성 및 권한 할당 정도의 작업을 대신 해줍니다.
중간에 외주가 추가 또는 변경될 때마다 일일이 PM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서 스스로 PM과 상담해서 그냥 진행해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PM은 사사로운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PM으로 갔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객이 여러 부서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정제가 너무 일이 많은데 이걸 태블러나 데이터 레이크 중에 무엇이 우리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지 알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이때 참여한 10명의 PMO 중에서 태블러나 데이터 레이크를 써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다들 고령 아니면 신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 PMO에게 인프라 할당하는 권한을 받게 하고 인프라를 할당받아서 두 환경을 구축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PMO의 업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은 BIT이기 때문에 화면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떠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죠. 여기서 참 재밌었던 게 윈도우즈 10의 시작 버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 11의 시작 버튼, 프로그램에 따라가는 경로가 다르잖아요. 똑같다고요? 이게 바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의 매뉴얼은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만약 윈도우 10의 스크린샷이라면 시작 버튼이 왼쪽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면 윈도우 11을 가진 유저는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왼쪽 아래에 시작 버튼이 없다고요. 그러면 보통 한국이었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가운데 왼쪽에 있잖아요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스크린샷에서 조금이라도 위치가 이동되었으면 작업을 멈추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매뉴얼 작업의 참 어려운 점이죠. 아무튼 그냥 컴퓨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고객이 마음에 드는 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사양을 변경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나 고객 시스템을 파악해서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게 어떤 이유에서 적합한지를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IT 컨설턴트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결정적인 차이는 PMO는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고객과 함께 해야 하지만 IT 컨설턴트는 컨설팅 페이지나 설계 페이지 정도까지만 하고 나오게 돼서 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IT 컨설턴트는 포괄적인 컨설팅을 하지만 PMO는 아주 세세한 액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으신 신졸이나 그 다음에 경험이 아주 많은 좀 고령 분들이 PMO로 일을 많이 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IT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은 좀 느긋하게 하고 그다음 자기 경험을 남들한테 알려주면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PM으로 돌아와서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PMO의 업무를 알아두면 고령이 되어도 경험으로 누군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PMO에도 관심을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만들어 봅니다.